안녕하세요. 따뜻한 책 한 잔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목이 뻐근해지나요? 뒷목이 딱딱하게 굳어 있나요? 목이 좌우로 잘 안 돌아가거나 승모근이 한껏 솟아 있나요? 이것은 모두 목이 뭉쳤다는 증거입니다. 아픈 사람의 99%는 목이 뭉쳐 있다를 쓴 백정흠 이동관 원장은 목의 뭉침이 전신의 통증과 질병을 유발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목은 뇌의 일부이자 자율신경을 조절하는 중추라는 점을 강조하는데요. 목 뭉침은 왜,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 지금부터 알아볼까요? 천창혈, 견정혈, 전삼각근을 꾹 눌러보세요. 한 군데라도 통증이 느껴진다면 목에 이상이 있는 것입니다. 상태가 만성으로 진행되면 통증이 차츰 줄어듭니다. 통증이 왜 줄어드냐고요? 나아서가 아니라 익숙해졌기 때문입니다. 통증은 우리 몸이 보내는 위험 신호인데 그 위험이 해결되지 않고 장기간 지속되다 보니 잠시 신호를 멈춘 것일 뿐입니다. 또 증상이 아주 서서히 진행되어 몸이 그것을 문제로 자각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치료를 받으면서 통증이 오히려 심해졌다고 호소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기력이 쇠약하여 치료를 위한 부드러운 자극도 견뎌내지 못하거나 오랫동안 굳어있던 근육이 서서히 풀리면서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즉, 통각을 느끼는 감각 수용체가 깨어난 것입니다. 치료 과정에서 처리해야 할 병리 산물들이 너무 많아져 그것을 대사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상태이기도 합니다. 비로소 몸이 깨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명현 반응이라고 합니다. 제가 책을 쓰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이자 동기는 스스로 몸을 깨우기 위해서입니다. 쉽고 간단하게 내 몸을 진단하고 진단한 대로 치료하면 나을 수 있고 올바른 생활 습관을 실천할 의지만 있으면 여기저기 병원을 전전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원인을 알 수 없는 통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을 만날 때마다 목이라는 가장 쉽고 체계적인 접근법을 알려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목은 인체의 만능 수리공. 몸의 균형이 한 번 깨지면 몸 전체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이치입니다. 척추 전만증, 골반 변형, 굽은 등처럼 잘못된 자세들을 옆에서 보면 골반, 척추뼈, 목이 정상 곡선에서 많이 틀어져 있습니다. 좌우 불균형이 같이 나타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어깨나 골반이 한쪽만 올라가 있거나 머리가 한쪽으로 휘어 있거나 척추가 옆으로 굽는 척추 측만증이 그렇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면 토대의 작은 비틀림이 위로 갈수록 커집니다. 사소한 근골격계의 구조적 문제가 목으로 표출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목을 통해 전신의 병증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우리 몸에는 생명 유지에 중요한 자율신경계가 있는데 이는 호흡, 순환, 체온, 소화 기능을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율신경계는 흥분 모드인 교감신경과 안정 모드인 부교감신경으로 나뉘며 이 둘이 조화를 이루어야 자율신경이 안정된 상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목뼈가 비틀리고 목 근육이 뭉치면 부교감신경인 미주신경이 압박받아 상대적으로 교감신경이 흥분합니다. 이로 인해 말초혈관이 수축하고 뇌, 심장, 근육으로 혈액이 집중되어 상부는 뜨겁고 하부는 차가운 상열 하한 상태가 됩니다. 또한 부교감신경의 기능이 저하되어 눈부심, 안구 건조, 안면 경련, 식도 연화장애, 소화불량, 호흡곤란 등의 증상을 유발합니다. 이른바 자율신경 실조증이라고 하죠. 목에 이상이 심한 경우 심장에서 뇌로 가는 혈관을 압박하여 뇌혈류를 저하시키고 뇌기능의 이상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목뼈의 비틀림을 바로잡고 목 근육을 풀어 교감신경의 흥분을 치료하면 앞서 언급한 질병들의 근본적인 원인이 해결됩니다. 간단히 말해 목뼈의 틀어짐을 조정하여 머리의 중심이 척추의 중앙에 오면 뇌에서 시작된 신경들의 압박이 없어져 통증이 사라지는 원리입니다. 미주신경을 자극하라.
미주신경은 인체의 면역세포와 줄기세포의 주된 조절자이자 뇌세포인 뉴런을 통해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심리적인 편안함과 안정감을 느끼게 하는데도 중요해서 삶의 질을 좌우하기도 하죠. 미주신경이 주관하는 부위는 매우 넓으며 뇌에서 시작하여 목 앞쪽을 지나 심장, 폐, 소화기관을 감쌉니다. 따라서 미주신경을 적절하게 자극하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건강에 이롭습니다. 특히 자율신경 실조증, 소화장애, 호흡장애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부작용이나 통증이 없어 안전한 미주신경 자극은 또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1. 소화, 흡수, 해독을 돕습니다. 미주신경을 자극하면 위산과 담즙을 만들어냅니다. 적당한 수준으로 만들어진 위산은 단백질을 보다 더 완전히 소화하게 하고 담즙은 지방을 보다 더 효과적으로 소화하고 흡수하게 합니다. 증가한 위산은 메틸화를 도와 장내 곰팡이, 박테리아, 기생충을 죽이는 역할을 합니다. 담즙산은 주로 독성 대사산물이며 간에서 나오는 부산물로 미주신경을 자극하는 것은 곧 해독을 의미합니다. 비싼 보충제를 복용하는 대신 미주신경을 활성화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2. 혈압을 효과적으로 낮춥니다. 연구에 따르면 약 30%의 사람들은 고혈압의 약물 치료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정상 혈압은 미주신경의 상태에 좌우되며 잘 자극하면 짧은 시간 안에 혈압을 극적으로 낮출 수 있습니다. 3. 우울증을 완화하고 인지 기능을 향상시킵니다. 미주신경을 자극하면 무반응성 우울증 치료에 대단히 효과적이라는 사실이 입증되었습니다. 4. 염증을 조절합니다. 최근 연구에서 장내 미생물이 유기체의 전반적인 건강 상태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사실이 입증되었습니다. 염증이 없는 경우에도 미주신경은 자극의 성격에 따라 불안을 유발하거나 완화 효과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이것은 미주신경이 감정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5. 편두통을 감소시킵니다. 최근 연구에서 미주신경을 자극하면 편두통의 빈도가 50% 이상 감소하고 간질 발작이 감소한다는 것이 입증되었습니다. 목을 푸는 것의 핵심은 미주신경을 조정하는 일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더 건강해지고 싶다면 미주신경을 자극해보세요. 기분, 소화, 기억, 인지기능, 혈압 등 건강 상태가 전반적으로 개선됩니다. 미주신경을 바르게 자극하는 방법 6가지. 최적의 건강 상태를 유지하려면 미주신경을 활성화시켜야 합니다. 안전하게 미주신경을 자극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1. 마음챙김 호흡. 편안하고 바른 자세로 앉습니다. 바닥에 양반 다리를 하고 앉거나 의자에 앉아도 좋습니다. 눈을 감고 어지러운 생각들이 사라지기를 기다립니다. 코로 호흡하면서 횡격막이 완전히 수축되고 폐가 완전히 팽창할 수 있도록 합니다. 4초 들이마시고 4초 유지하고 4초 내쉬고 4초 유지하는 것을 반복합니다. 한 번에 6에서 12회씩 하고 하루에 3차례 하면 좋습니다. 2. 흥얼거리기. 기계적으로 미주신경을 자극하는 방법입니다. 좋아하는 곡을 흥얼거리거나 출퇴근할 때, 샤워할 때, 스트레스 받을 때, 집중해야 할 때, 기도문이나 경문을 흥얼거려 보세요. 그저 소리를 내도 좋습니다. 흥얼거린다는 것은 지금 이 순간 당신이 하는 일에 또 다른 일이 끼어들 틈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원하는 만큼 자주 하세요. 식사를 준비하면서 흥얼거리면 위액 분비가 촉진되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솔 수치가 낮아지며 몸속 소화기관이 준비될 것입니다. 3. 수다 떨기. 말을 하면 성대에 연결되어 있는 미주신경이 자극됩니다. 목소리를 통한 상호작용이 많을수록 미주신경의 상태가 좋아집니다. 누군가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대신에 직접 전화를 걸어 수다를 떨어보세요. 자기 자신과 큰 소리로 이야기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4. 찬물로 얼굴 씻기. 오전 또는 오후에 찬물로 얼굴을 씻습니다. 5. 명상과 요가. 명상과 요가는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미주신경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훌륭한 방법입니다. 단, 숙련된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며 바른 자세와 동작으로 꾸준하게 해야 효과가 있습니다. 6. 흉쇄 유돌근 문지르기. 흉쇄 유돌근은 미주신경이 주행하는 부위로 머리를 목도리처럼 감싸고 있습니다. 흉쇄 유돌근의 한쪽이 긴장하면 긴장된 쪽으로 머리가 기울면서 귓속 전정기관의 내 림프액 순환 등이 나빠져 이명이나 어지럼증이 생깁니다. 편안하게 앉은 자세에서 어깨를 으쓱하면서 위로 올렸을 때 왼쪽과 오른쪽 중 한쪽의 흉쇄 유돌근이 두껍다면 더 두꺼운 쪽을 집중적으로 풀어줍니다. 흉쇄 유돌근을 효과적으로 자극하는 방법은 두 가지로 꼬집기와 문지르기가 있습니다. 꼬집기는 엄지와 검지로 아주 가볍게 꼬집듯이 잡고서 고개를 같은 방향으로 살짝 돌립니다. 왼쪽 흉쇄 유돌근을 꼬집는다면 왼쪽 방향으로 고개를 돌리는 것이죠. 통증이 덜해집니다. 문지르기는 검지, 중지, 약지로 흉쇄 유돌근을 아래에서 위로 원을 그리듯이 문지르면서 올라갑니다. 두 가지 자극법은 모두 부드럽게 해야 효과적입니다. 여기까지 아픈 사람의 99%는 목이 뭉쳐있다의 본문 일부였습니다. 스마트폰과 컴퓨터를 장시간 사용하는 현대인들에게 목이 뭉친다는 것은 기본 옵션 같은 일인데요. 목이 뭉치면 두통이 오거나 몸이 무거워지고 쉽게 피로감을 느끼게 됩니다. 몸이 피로하면 자연스레 하루의 일과가 더 무겁게만 느껴지는데요. 목뭉침이 자율신경을 망가뜨리고 보이지 않는 병을 가져온다는 사실은 적지 않은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 책에는 목을 푸는 여러 방법과 운동들이 있었는데요. 평소 꾸준히 목을 풀어준다면 더욱 가벼운 일상을 누릴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와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